참 날씨가 쌀쌀해지자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은 물론이고 조기 사망까지 유발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가 지난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종합대책 관련 내용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윤석진 기자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의 큰 줄기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4개월 단위의 단기 대책과요. 그리고 5년 기간의 중장기 대책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기 대책은 당장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이 되고요. 고농도 미세먼지를 먼저 잡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월 평균 농도는 연평균치보다 15에서 30%가량 높았던 것으로 관측이 되어 왔는데요. 우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장 12월부터 일정 계도 기간을 거쳐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합니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고요. 또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불법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될 예정인데요. 이달부터 1000여 명의 민간합동 미세먼지 점검단이 집중 감시에 들어갑니다. 또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100여 개 사업장의 추가 감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예. 역시 일반과 또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제적인 실천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중장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미세먼지 방지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요. 그리고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저감과 국제 협력, 국민 건강, 정책 기반, 소통 홍보 등 5개 분야로 대책이 세분화됐고요. 내년부터 5년간 총 20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배출 규제 쪽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내년 4월부터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기관리 권역이 중부와 남부, 동남권역까지 확대가 됩니다. 권역 내 사업장이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양을 정해놓는 총량 관리제 적용을 받는 거고요. 기존의 407개에서 1094개로 늘어납니다. 수송 발전 부문 규제도 강화됩니다. 내년부터 선박 연료용 황함유량이 3.5%에서 0.5%로 바뀌고요. 6개의 노석탄 발전소도 폐지 일정이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집니다. 다양한 지원책도 눈길을 끕니다. 우선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설치를 할 경우 10%만 부담하면 나머지를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또 내년 6천 개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총 1만 8천 개 업장에 방지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정부에서 단기적인 시각과 그리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나눠서 조금 더 세분화된 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실 이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자료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고,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다는 건 아는데 여전히 미세먼지 하면 중국부터 생각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때문에 국제 협력 그리고 공조도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한 내용은 안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였죠. 이번에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또한 이번 대책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예. 그동안 분산적으로 추진돼 왔었던 각종 협력 사업을 청천사업이란 이름으로 통일을 했고요. 또 연구 위주에서 저감 방지, 회피 사업 쪽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과 미세먼지 예보 경보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기로 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같이 호흡 공동체인 동북아 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역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헤드라인상으로 또 화제가 됐던 것이 그 규모인데 20조 원이면 꽤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효과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계획대로 2024년까지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경우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6년 대비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26 마이크로퍼 세제곱미터에서 16 마이크로퍼 세제곱미터로 개선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면 매년 2만 4천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부 차원이나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매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20조 원 투입하는 종합 대책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보완할 앞으로의 조금 더 구체화돼야 할 그런 대책들이나 계획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주변국과의 협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한 번 더 대기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만큼 중국의 협조는 필수인데요. 오늘 오후에 열리는 한중 연례 환경장관 회의나 반기문 유엔 전 총장이 이끌고 있는 국제기후 환경회의를 통해서 양국 간 협업이 점차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업의 생산성 과제도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총량관리제 적용을 받는 지방 공장의 경우 배출가스를 줄이게 되면은 가동 시간을 또한 줄여야 합니다. 또한 석탄 발전소 가동이 줄어들고 노후화된 발전소가 폐지되는 만큼 대체 에너지 확보도 시급해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윤석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